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집 근처에, 저희 집 근처에 칠보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으로 엄마랑 데이트 삼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모랑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트 삼아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가 차가베라고 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중국 차를 접할 수가 있는 곳인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보고 있으면 비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는데 또 오늘 종일 비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비 오는 날 무이암차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물줄기를 다루는 방법, 어떻게 하면 무이암차를 맛있게 우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물줄기. 제가 좀 이따 차가 오면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와, 다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잔도 감사합니다. 잔을 엄청 신경 써서 예쁜 거 주셨네. 쌍화차 같은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마시고 싶은 냄새. 아, 맞죠? 되게 마시고 싶은 향기. 쌍화차 엄마가 사줄게. 근데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더 향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지? 네, 이제 차 올려드릴게요. 끓고 있어. 오늘 무이암차 그 물줄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딱 좋은 개완이에요. 그래서 형태를 설명하기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지금 무이암차 우릴 때는 사실 개완을 사용을 하시거나 뭐 자사를 사용하시거나 흑유를 사용하시거나 전부 다 예열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열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요. 예열을 하시고 나서는 네, 이렇게 보면 개완의 뚜껑을 완벽하게 닫아 놓는 거죠. 그래서 닫아 놓고서 잠시 향이 깨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 향을 깨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좌우로 흔들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좌우로. 이게 근데 차마다 흔들어서 좋은 게 있고 톡톡 쳐서 좋은 게 있고 그리고 그냥 둬서 더 좋은 게 있고, 근데 이제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 살짝 흔들어서 주시면 훨씬 더 향이 잘 깨어나요. 네. 네. 그래서 향을 어느 정도 깨워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향을 깨우신 다음에 건차의 향을 맡아보면 사실은 비 오는 날이랑 건조한 날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좀 더 아래로 깔리는 느낌이에요. 아래로 깔리는 느낌이면서 어떤 느낌이, 화향보다는 어떤 느낌이 좀 짙게 나냐면 약간은 좀 상큼한 과일 향 같은 거? 여기서 화향이라는 거는 꽃, 불화자가 아니고 꽃, 네. 꽃과 같은 향기보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습도가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일 향인데 약간 시트러스 계열 비슷한 향이 밑에 깔려 있어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건조한 날 같은 경우에는 화향이 엄청, 꽃향기, 네, 꽃향기가 엄청나게 두드러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차인데도 비 오는 날 마시는 거, 그리고 날이 왜 이렇게 화창한 날 마시는 거 느낌이 굉장히 다른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이암차를 뭐 화창한 날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향이 이렇게 확 퍼지는 거는 건조한 날 마시는 게 좋은데 이 향이 물속에 딱 잠기는 게 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셨을 때 이렇게 막 주변에 이렇게 넓게 깔리는 향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왜 여기 잔 속에서 향이 담겨서 굉장히 딱 입 안에 느껴지는 향은 어떻게 보면 맑은 날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맛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게감은 생기고 향이 그 안에 갇힌다라는 특징은 있지만 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 있냐면 아무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시원한 맛과 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느껴지고, 네, 오히려 덜 느껴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딱 진짜 어떤 분이 제 수업 시간에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산에 갔을 때의 느낌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무이암자 특유의, 민북 특유의 광물질이 베이스로 깔린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러니까 민북 특유의 맛을 잘 느끼기에는 좋지만, 아문 자체로는 약간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시기가 또 이런 비 오는 날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우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개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완 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여기 그림자 져서 그림 좀 가까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나요, 엄마?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개완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요 부분 면 있잖아요. 요 면을 보통 개완 날 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꺾이는 요 지점이 예, 그때 보이죠. 보이네. 좀 어둡게 해서 보이잖아요. 저걸 개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개완 선을 사용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차예요. 우릴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휘감듯이 네,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휘감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겼다가 살짝 내렸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려주시면 좋아요. 저는 보통 세차도 마시기는 하거든요. 한번 살짝 맛보시겠어요? 세차 네. 주세요. 엄마가 이게 언제 익숙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을까? 오늘 입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네 맛있어요. 보시면 요 개완선부터 따라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완선 있죠. 선에 맞춰서 따라 들어오면서 가운데 지점 왔을 때 당겼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의 양이 개완 그 선까지 오라는 게 아니라 개완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안으로 따라 들어. 네. 그래서, 제가 왜 선하고 날을 이야기를 드렸냐면, 날 부분으로 했으면, 날 부분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맛이 좀 강해져요. 그래서 선 부분에서 시작을 하셔야 그 물맛 자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다 보면 이쪽으로 찻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는 반대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당겼다가 딱 누를 때 보면은 물이 막 사방으로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좀 써요. 차가 써요. 차가 써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차가 써져요. 정말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왜 보면 물줄기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사실은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고 물이 진짜 소리도 없이 싹 들어가요. 이렇게 당겨지면서 속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손목만 좀 잘 사용을 해주셔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모리 네. 액션이 네, 그래서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감아주시고 위에서 눌러주시고 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왜 이거를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복건성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테이스팅 기법으로는 얘를 물줄기를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스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실 저희가 차를 감상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봉황단총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봉황단총이든 사실 이 무이암차를 다루는 이 무이산이든 간에
여기 계신 현지 분들은 좀 차를 굉장히 좀 진하고 세게 마시는 편이에요. 엄마도 가서 마셔보면 너무 진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상 사실은 그분들은 워낙 좀 진하게 마시는 편이지만 사실은 저희 감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맛이랑 향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너무 세게 다루시면 향기 침출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맛의 침출력이 너무 세져요. 초반 침출력이 세져요. 그래서 내포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맛에 너무 강점을 두면서 향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무이암차는 절대로 물 온도가 낮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화향 자체가 무이암차의 특징이라고 하는 화향이 있잖아요. 그 화향 발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식게 되면은 물이 좀 약간 식은 상태로 차를 우리게 되면 딱 드셨을 때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보리차? 약간 보리차 느낌이 어딘가에서 나요. 그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식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러니까 물이 식었는데 그 식은 물로 차를 우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이암차를 마시는 재미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무이암차를 마시는 재밌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어로는 롱회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회두예요. 그러니까 용자에 이렇게 돌아올 회자에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용회두. 중국어를 원하시나요? 롱회토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용이 이렇게 막 승천하다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본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이암차를 감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첩포 있잖아요. 무이암차의 첩포. 첩포를 우려서 잔에다 이렇게 따라 놓는 거예요. 따라 놓고서 얘는 그대로 둬요. 그냥 계속 두면서 이제 차를 우려 마시는 거죠. 그러고서 보면은 얘네가 점점 연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다 마셨다 싶었을 때, 그때 여기 제가 첫 번째 우려놨던 잔을 들고서 다시 마셔보는 거죠. 식었을 거 아니에요? 다 식었어요.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걸 마시면 무이암차의 화향이 뭔지, 무이암차의 아문이 뭔지를 정말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이암차의 진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이 그 용회두예요. 근데 지금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식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차마다 어떤 차는 뜨거울 때 계속 마셔줘야 되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차는 한 김 식었을 때 더 맛있는 차가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 무이암차는 식었을 때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 차예요. 근데 이건 좀 취향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시원하고 깨끗한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뜨거울 때 마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좀 단맛을 좀 더 느끼고 싶어. 그리고 화향이 좀 더 물속에 딱 잠겼을 때 그 느낌을 한번 감상해보고 싶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육개에서는 계피향이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계피향이 어디서 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뭐 그거에 관련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몇 개가 있지만 어쨌든 진짜로 그 육개 종자에서 계피향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자라고 한다면 그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했던 이야기였는데 육개라고 해서 다 같은 육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거 했었잖아요. 정암 육개가 있고 반암 육개가 있고 외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화향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아문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계피향이라고 하는 그 특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외산은 내가 육개야 라고 하는 그 종자적인 그러니까 종자의 그런 DNA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그게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계피향이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고, 아문도 뭐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사실은 봐야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저는 뭐 까르보나라, 예를 들어 까르보나라다 그러면 정말 왜 우리나라 왜 뭐 미슐랭 뭐 3스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까르보나라를 먹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막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이 까르보나라 진짜 이건 인생 까르보나라야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고부터 나는 까르보나라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러고 나가지고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편의점을 갔어.
편의점에 가서 까르보나라를 사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먹는 이 까르보나라가 그때 당시 그 미슐랭 3스타 까르보나라 맛이 안 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얘는 이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육개가 다 육개향이 진하게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지 돼요, 사실은. 네, 되게 완곡한 표현인가요? 네, 완곡한 표현이.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육개향이 난다라고 하는 전자하에 육개향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무염차 중에 육개는 식었을 때 더 그 향이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냉침으로도 많이 즐겨요. 그 향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냉침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려서 식혀서 네, 식혀서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차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마시는 무이암차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 냉장고 속에 지금 무이암차 냉침해 두는 거 있어요? 저 그저께 그기 신랑이랑 그거 같이 무이암차 마셨거든요. 무이암차랑 정화 야생차랑 섞어가지고 냉침해놨어요.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엄마도 있어?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한 거 그냥 뭐 안 해요, 엄마가 질문을 하지. 네, 그래서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괜히 욕심내서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너무 짧아요? 그럼 더 해도 되나요? 네. 더 해도 되면. 네. 그래서 혹시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만약에 자사에 넣는다. 자사에다 우린다라고 하면은 그 자사에는 어떻게 물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사의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형태라기보다는 가장 쉽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그 위에 지금은 제가 자사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용어에 대한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위에 입구 부분 있잖아요. 그 찻잎을 넣어야 되는 그 입구 부분이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 넓은 걸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좁은 것보다. 그래서 왜 입구가 좁은 자사가 있고요. 입구가 넓은 자사가 있어요. 근데 무이암차는 넓은 자사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자사를 쓰신다 그러면. 자사를 쓰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넓은 입구를 이제 쓰신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을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아니나 나는 집에 좁은 거밖에 없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좁은 걸 사용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렸다가 살짝 내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물을 따를 때? 네.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드렸다. 그런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 뭐 이렇게 끌어올려서 따라 마시느냐 또 아니면 그냥 마시느냐 그것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잖아요. 이거를 끌어올려서 해라 또 아니면 이건 그냥 해도 된다. 이건 뭐 그 안에 원을 따라서 그 안에서 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쵸.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렇게 하면은 맛이 미세하나마 달라지는 건 맞지? 네, 해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해보면서 사실은 알려드려도 여기서 같이 현장에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엄마나 이모는 누나가 해주는 거를 옆에서 먹어보면서 마셔보면서 그걸 느꼈잖아. 그쵸. 솔직히 알아. 되게 다르죠.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난다. 네, 많이 나요. 그 물줄기를 가늘게 했을 때, 굵게 네. 했을 때, 높이 또는 낮게 맞아요.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원을 따라서 어떤 높이에서 또 어떤 넓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 그렇지만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게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마시면 되지. 네.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차는 즐기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이 문제는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밥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생선 그냥 구워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양념까지 해서 먹냐고 제가 몇 번 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왕 먹을 건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할 때 이왕이면 뭐 그
그 다시마도 좀 넣는다거나 맞아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물엿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죠. 뭐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때마침 이 수수포, 제가 이걸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수수포. 이 수수포가 딱 때마침 무이암차의 좋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면 무이암차를 오르실 때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굵은 거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가볼게. 네. 굵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면 수수포도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물이 나오는 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떤 건 요 위에 달려있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얘는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되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이 여기 위에 있으면 얘는 되게 거칠게 우려되는 차들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이암차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굵고 그리고 좀 길게 빠져 있는 게 내가 손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돼요. 사장님이 딱 용도에 맞는 걸 네, 딱 맞는 거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실 때 보면은 제가 계속 아까 낮은 곳에서 우렸거든요. 최대한 낮은 곳에서 우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낮은 곳에서 우려주셔야지 얘가. 그리고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딱 넣었으면 물이 막 튀는 소리 있잖아요. 그 튀는 소리가 들리면 약간 쓰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막 교육을 받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제가 우린 차를 마셔보지도 않았는데 맛을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물소리로 들린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물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재미 삼아서 전 집에서 한번 요렇게도 우려보시고 저렇게도 우려보시면서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네, 굉장히 차이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나의 부탁인데 네, 그 무이암차 네. 오늘은 이런 걸 설명을 했지만 다음에 또 무이암차를 할 때는 우대 명총, 우대 명총,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설명도 좀 해주고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엄마가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어. 네. 질문을 하셨는데 엄마도 사실 시간이 없어. 손주 보느라고. 지우세요. 두 아들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일일이 엄마가 답글도 제대로 못하고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그거를 나를 잡아서 다음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아주 속 시원하게 누나가 좀 네, 알겠습니다.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지금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 그거는 사실 그냥 스케줄에 맞춰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래서 진짜 매주 찍고는 싶지만 이게 막 들쑥날쑥한 스케줄들이 있어서 오케이.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니까 좋네요. 엄마랑 이모랑 가는 길에 잠깐 기도라도 여기 좋은 사찰이 있잖아요. 네, 좋죠. 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너 줌 수업 있잖아. 줌 수업 있어요. 맞아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각을 하니까요. 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 수고하셨어. 네, 안녕히 계세요. 再见. 고마워.